먼저 우리 이상혁 감독님과 양희승 작가님께 작품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혁입니다. 아는 와이프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원래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첫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좋은 작가님, 좋은 배우들 만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 끝까지 잘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기자분한테도 되게 좋은 기억에 남는 드라마를 만듭니다. 네. 예. 아니 정말 이 아는 와이프 제목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뭔가 여기 호기심이 막 생기거든요. 이게 운명적인 러브 스토리 이프 로맨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는 와이프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작가님께 부탁드릴까요? 네, 작가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 와이프 극본을 맡은 양희승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는 와이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생각해봤을 그때 그랬더라면 그 인연을 내가 지속해서 이어져 나갔더라면 하는 어떤 한 번은 돌이켜서 돌아가고 싶은 어떤 순간을 맞닥뜨린 어떤 사람의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선택과 인연과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공감대를 가지고 유니크하게 풀어봤으면 해서 만들게 된 공감과 재미를 같이 추구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는 와이프의 주인공 네 분이시죠? 지성 씨부터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싶은 남자 그리고 너무나 흔한 평범한 남자 역을 차주혁 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와 워킹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생활형 주부 서우진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아는 와이프에서 주역의 첫사랑 역할을 맡은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한나 씨였고요. 안녕하세요. KCU은행 7년차 대리 윤종호라고 합니다. 예, 쌍둥이 아빠고요. 어머. 예, 차주혁 대리와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삶의 애환을 나누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좋은 일이 우리 또 장승주 씨한테 많아가지고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감독님,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공감과 로망 모두를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이 아는 와이프가. 근데 이 두 가지 말은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접점이 어떻게 생길지도 좀 모르겠고 어떻게 또 드라마에서 표현을 해낼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게 핵심 키워드긴 한데 네.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리얼한 부부 생활과 그렇죠? 직장 생활, 그다음에 주부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약간의 환타지스러운 설정에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네.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촬영에 임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배우들과 만나서 작업하면서 풀렸어요. 이분들이 하니까 설득력이 생기고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만족스럽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우리 기자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우리 지성 씨한테 또 궁금한 점을 잔뜩 들고 왔는데, 우리 지성 씨가 또 킬미 힐미 피고인 해가지고 정말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차기작 결정에 굉장한 고심이 들어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아는 와이프 선택하게 된 계기, 결정적 이유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전작 피고인이 어두운 느낌의 드라마였었어 가지고 밝은 드라마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드라마를 하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니 양희승 작가님께서 쓰신 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과 그 드라마를 표현해 보고자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아너 와이프가 제의가 들어왔을 때 사실 한 번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재밌게는 봤는데 아직은 이런 유부남의 일상 연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후에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TVN의 제작진 분들께서 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또 저에겐 또 한 번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한지민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다들 지금 이제 텔레비전으로 우리 한지민 언니, 한지민 누나를 볼 수 있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에 다들 막 부풀어 있거든요. 댓글에 막 비주얼 파티다 해가지고 뭐 지성 씨, 한지민 씨부터 해서 강한나 씨, 장승조 씨까지 너무나 멋지고 이쁜 사람들만 나오니까요. 어떠세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일단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으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비주얼은 별로 이렇게 조금 내려놓았고요. 네. 비주얼은 이제 한나 씨 그래도 담당이고. 이쁘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는 와이프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매 순간 선택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저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또 선택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늘 고민의 여지가 많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근데 그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에 만족도 하고 후회도 하겠지만 한 번쯤 꿈꿔왔던 그런 만약에 내가 저때 저랬더라면 나의 지금 현재는 달라져 있을까? 이런 고민들 저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뭔가 판타지가 가미됐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그 부분의 매력이 끌렸고요. 서호진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처음 도전하는 이렇게 주부의 모습이기도 한데 주변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나 가정을 꾸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 보면 삼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 입장도 이해가 되고 남자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담겨 있어서 나는 아직은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주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민망하게도 제가 교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못 세상 잘 입어봤어요. 어울려요. 어머, 머리띠 하며 정말 너무 그죠? 이기적인 거 아니세요? 후반 작업의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유. 제작진을 믿고 도전해봤는데 그러니까 우진이로서 많은 연령대에 그렇게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또한 한 작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또한 배우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채로운 한지민 씨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기에 더욱더 우리가 본방사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자석에서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왼편에 계시네요. 저희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인데요. 네. 그 지성 씨랑 한지민 씨께 질문을 드리면 이제 초반에는 현실적인 부부의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 같은데 기혼자인 지성 씨랑 미혼자인 그 한지민 씨가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한지민 씨께 추가로 질문 드리면 분노 조절 장애 연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연기하시면서 뭐 즐거우셨는지 아니면 뭐 카타르시스는 있으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 그 PD님, 작가님 두 분 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획 의도, 그래서 이 아는 와이프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지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지성 씨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결혼한 입장에서 누군가의 남편인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좀 연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남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하는데
제가 보통 남자분들께 좀 욕 먹는 거라서 사실 좀 많은 정보도 좀 필요했고 그리고 좀 이해도 필요했습니다. 여타 다른 이야기를 다 떠나서 그냥 저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하게 되든 아니 능동적으로 하게 되든 수동적으로 하게 되든 와이프한테 하게 되는 어떤 행위 자체가 제가 현실에서 배려라고 했으면 그 배려가 아닌 강압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해 보면서 연결하면서 너무나 재미를 느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드라마 끝날 때까지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까, 그리고 나 또한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또 성숙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항상 지금 의문점을 던지면서 공부하면서 사실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지민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감되는 부분 연기하시면서 어떠세요? 네,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각자 입장이 다 보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결혼 생활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아이를 키워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까이 있는 뭐 친언니나 뭐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여자분들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사람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냥 굉장히 제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스트레스도 많고 가끔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스트레스나 화를 낼 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로서 뭐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이게 이제 리듬감도 깨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 그냥 저는 이제 주역의 감정은 주역의 상황에 놓인 거를 봤을 때 처지가 이해가 됐었고 우진이 역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와 동시에 또 일적으로도 힘들고 또 집안에 닥친 또 가정사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떠한 집안이나 가정 안에는 각자의 또 이야기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런 데 있어서 공감은 많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 질문 주셨던 분노 조절 장애가 그냥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갑자기 이게 뭔가 전조 단계 없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근데 이렇게 좀 소리 지르는 연기하면서 예, 진짜 저도 모르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욕심도 많이 나게 되고 하면서 또 즐겁기도 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한지민 씨는 그렇게 소리 지르시지 않으시죠? 한지민 씨 평생 그렇게 소리 지른 적이 없으시죠? 어떠세요? 화라는 거는 당연히 나죠. 근데 소리를 안 질러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정도는 질러봤다라는 말씀을? 욕을 해보지 못했지만 우진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욕이 얼마만큼 담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 다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예, 방송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심정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뭔가 그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네. 너무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기획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 주셨어요. 예, 우리 작가님께서. 네, 저는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환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라는 게 다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지는 그 관계에서 주고받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뭐 인성이라던가 생활이라던가 이런 일상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현재 저도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부가 되었든 아니면 뭐 오래된 연인이 되었든 사실은 뭐 서로 약간의 권태기는 다 있고 한데 제 탓을 하기보다는 상대가 변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상대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일종의 원인 제공을 하는 것도 나한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을 겪은 부부가 다시 똑같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순간, 그리고 나로 인해서 변한 상대방이 사실은 조금 더 아름답게 같이 동행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담아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강한나 씨는 제가 예능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드라마에서 첫사랑 역할로 이제 분하게 될 거잖아요. 어때요? 지금 임하는 자세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 첫사랑 역할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 전에 했던 역할이 좀 다 독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냉정하거나 그런 이성적인 역할을 계속 해오다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분위기의 드라마 자체가 처음이라 네. 정말 그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약간 그런 스스로에 대한 걱정도 있긴 했었는데 다행히 좀 앞에 예능에서 저의 좀 그런 드라마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이미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약간 좀 편안하게 보이시지 않을까 싶고, 또 예능에선 좀 털털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저희 드라마 안에서는 그런 털털한 모습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쵸, 계속 첫사랑이니까. 스스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털털한 모습이 본인의 모습인데, 그죠? 네. 네, 저희가 어디 털털한가 안 털털한가 감시하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장승주 씨는 아무래도 이 돈꽃의 부천이로 인해서 여성들의 마음을 또 한 몸에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조무 역할이 좀 많이 온도차가 달라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또 표현을 해내실지 궁금한데 어떠세요? 저도 아는 작품이래. 아는 와이프라는 작품을 참 이런 로코물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윤종호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 이미지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하면서는 많이 웃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장승주 씨 본인 모습과 좀 많이 닮았지 않나요? 조무가? 저의 모습이요? 네. 예. 같이 이 능청 떨고 뭐 이런 모습들. 예, 제 아내도 뭐 대본을 살짝 보여줬었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가장 편한 모습 그대로 하면 나는 상상이 되는데 뭐 어떨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변이 그 눈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 방향성이 그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방송이 안 돼서 그냥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네 분이 아는 와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질지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요, 제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편 뒤쪽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일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저 지성 씨하고 장승조 씨께 질문인데요. 네. 여기 맨 뒤에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서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여성분들의 육아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남성분들의 육아 얘기는 현장에서 얼마나 어떤 식으로 정보 공유를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거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두 분께서는 배우가 아니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지성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그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저는 배우를 안 했으면 야구 선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 지금도 너무나 야구 보는 게 재밌고, 야구 플레이를 어떤 팀에 들어가서도 해보고 싶은데, 사회인 야구단 같은 경우.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가정 생활에 좀 이렇게 조금씩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족과 못 보낼 것 같아서 야구를 못 하고는 있지만, 배우를 안 했으면 야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육아 관련해서. 네,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육아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워낙 가사일도 네. 정말 솔선수범하시고 설거지성으로 또 많은 사랑 받으셨었잖아요. 제가 장승주 씨를 만나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분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 좀 공통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여행을 가면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그날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서
그 도시를 조깅을 해요. 뛰어서 오늘 갈 장소를 제가 미리 뛰어가 봐서 그러니까 한 20km 정도면은 대충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하고 돌아와서 제 와이프랑 애를 데리고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겁나 아는 척하고 그러는데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카톡을 보냈더니 이 친구가 아, 그런 것 같아요. 뭐 잡혀 사는 것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잡혀 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부부 사이에 잡혀 산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제가 발끈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만큼 되게 그 육아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아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제가 좀 선배라서 지금 37개월 선배라서 그렇죠. 지금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정말 너무 이제 기쁜 소식이 저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장승조 씨 예비 아빠로서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종우 역할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네. 네. 우선 네 답변부터 해드리면 네. 저도 만약 배우를 안 했다면 이라는 질문을 지금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막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일단 지금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결론이 항상 내려지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지성이 형하고는 진짜 잡혀 사는 건 맞나요? 네 그냥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와이프가 보고 있을 거야. 그럼요. 네이버 V앱을 통해서 아마 지금 예. 실시간으로 내가 널 확인하고 언제 계실 거거든요. 잡았어?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우선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우리 선배님을 만나고 느꼈던 건 제가 만약 결혼을 안 하고 미혼이었다면은 좀 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형이랑 더 통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작품적으로 이 우리가 유부남으로서 존재할 때 뭔가 이렇게 나눴던 얘기들도 있지만 그냥 그 카메라 밖에서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눔에 있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중에 뭐 가정 얘기 네. 그리고 사는 얘기가 어떤 결혼 생활이 많이 차지하죠 비중이. 네, 예. 그래서 더 형이 편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고 연기적으로든 아니면 인간적으로든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참 행복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승조의 다큐 3일 느낌 났어요. 예. 굉장히 열심히 또 이 아빠를 준비하는 또 남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짧은 얘기지만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께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아의 백솔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지민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비주얼을 내려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망가지고 많이 망가지시던데 보니까 주부 역할도 맡으시고 또 아기 엄마 역할도 하시는데 보니까 좀 도전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캐릭터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좀 어떤 모습을 좀 연기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우진이 고등학생, 뭐 대학생, 뭐 싱글 모습, 그 유부녀의 모습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주부 우진일 때 모습은 최대한 현실감 있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었어요. 그리고 이런 역할이 사실은 저한테 와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나이대의 이제 또래분들은 많이들 이제 아기 엄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 많이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조카가 둘이 있는데 워낙 아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육아를 늘 옆에서 같이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다룸에 있어서 그 동안의 그 육아를 조금 도와줬던 게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일단 시청자분들은 처음 보는 모습이시겠지만 그게 거리감 없이 뭔가 정말 우진이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정말 이렇게 육아와 일에 찌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실제 입었던 이제 뭐 이렇게 잠옷이나 티나 그런 거를 번갈아가며 입었고 이제 보여지는 비주얼 자체는 최대한 이렇게 좀 꾸미지 않고 힘든 모습을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좀 연구를 했고요. 이제 그거를 좀 거리감 없이 보실 수 있게 푸는 게 저의 이제 연기적인 부분을 푸는 게 숙제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배우한테는 색다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도전이지만 재밌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서 설레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봐주실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저 왼편에 또 계시네요.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왼편 중간쯤에 계시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작가님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드라마 설정 같은 게 고백부부라는 드라마가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성 씨랑 한지민 씨는 이제 부부 역할인데 좀 현실감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분이서 좀 어떤 대화를 나누고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작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부부 생활에서 얘기가 출발을 하고 또 어떤 과거에 어떤 이 부부가 어떤 과거가 있었나의 지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유사점이 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제가 사실은 이 드라마를 그 역도요정 김북두 전에 기획을 해서 사실은 뭐 제작사랑 다 공유를 했다가 이제 역도요정을 먼저 하게 된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소재가 좀 겹치는 면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되게 유의 있게 그 고백부를 봤었어요. 네. 예, 봤는데 사실은 뭐 초반에 어떤 부부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지만 얘기의 어떤 내용이나 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뭐 여기서 다 이렇게 스포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다른 점은 저희는 어쨌든 이 다시 어떤 if라는 설정에 의해서 바뀐 어떤 현재를 사는 현재 얘기가 거의 내용의 주 그 부분이고요. 어쨌든 고백 부분은 어쨌든 과거 지점에서 얘기가 많이 흘러가서 출발선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가려고 하는 얘기나 어떤 주제 부분은 많이 다르다고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다시 네. 이걸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성 씨, 한지민 씨 질문도 덧붙여 주셨거든요. 네. 네. 한지민 씨를 이 작품에서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 한지민 씨 일단 성격이 너무 대단하실 정도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많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첫 촬영부터 벽이 없었고요. 그리고 서로가 의견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사실 다행이에요. 서로가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워낙 그 1, 2회 부분 시작부터가 일단 부부였기 때문에 서로가 얼마만큼 가깝게 그 부부 사이를 표현하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말로 논의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지민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리죠. 저 역시 이제 이 주역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싱글인 배우보다 지성 선배님이 해주심에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가고 든든했던 부분이 커요. 그래서 이게 대본에 쓰여져 있는 것과는 달리 막상 촬영 현장에 가보면 좀 그게 자연스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육아를 하고 계시고 가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아이디어들을 선배님이 많이 내주시는 편이고요. 워낙 저는 배우 지성 씨의 모습도 언젠가 같이 꼭 해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었지만 막상 만났을 때 사실 사람 지성 씨의 모습이 훨씬 매력이 많고 더 따뜻하고 제가 하물며 이 현장에서 악역은 저라고 제가 제일 못된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선배님은 항상 긍정적이시고 어떠한 문제가 놓여졌을 때
굉장히 이렇게 밝게 접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긍정 에너지를 저까지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비록 뭐 조카를 좋아하고 이렇게 육아를 도와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뭐 이렇게 키즈 카페도 공유하고 이렇게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저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가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쉴 새 없이 뭐 승주 오빠도 마찬가지로 같이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통하는 것도 많고 정말 편하게 처음 봤을 때부터 저희 첫 촬영 때 결혼식 장면 찍었거든요. 그래서 키스신도 있었는데 그게 더 불편하지 않게 서로가 이제 시작하는 마음 자체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담겨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지민 씨가 아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에게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아기들을 데리고 촬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에 적합한 눈물을 흘려주거나 울음소리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웃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일단 저도 아기를 좋아하고 둘 다 아기를 좋아하니까 애 데리고 하는 촬영이 너무 쉬웠어요. 오히려 애들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한지민 씨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가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뭐 노력을 한다기보다 서로 이제 뭐 공감대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호흡을 맞춰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또 두 분을 또 만나게 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가님과 감독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두 분의 만남만으로 너무나 큰 화제가 돼서요.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됐는지 또 현실 부부 케미 진짜 어떤지 직접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캐스팅이요? 뭐 어려운 캐스팅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사가 돼서 너무 기뻤고요. 거절을 또 한 번 하셨었고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고를 부탁드렸고 어쨌든 하게 됐는데 저는 지성이라는 배우를 봤을 때 그냥 선이 굵은 연기를 잘 하고 너무 반듯한 이미지여서 얼핏 이 되게 일상적인 연기들이 어떨까 약간 궁금증이 있었는데 직접 만나 보니까 되게 좀 개구쟁이 기질도 있고 되게 뭐 수다도 잘 떨고 필요할 때 되게 밝고 이래서 이런 자연스러움이면 우리 드라마 주역 역할에 되게 어울릴 수 있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들이닥친 약간 운명의 소용돌이 이런 것도 표현이 정말 잘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뭐 꼭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배우라고 할 때 그런 어떤 환타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5, 6년 차 이제 맞벌이 부부의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 이 부부 주부 연기를 어떻게 할까 약간 걱정스러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까 의외로 되게 털털하고 되게 솔직하고 이런 면들이 뭔가 우리 우진이랑 정말 잘 맞겠다 생각이 있어서 두 분이 정말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요. 네, 딱히 걱정할 게 없을 만큼 두 분이서 미리 짜오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그래요. 아니 또 우리 강한나 장승조 씨 삐지니까 두 분 또 어떻게 또 캐스팅을 하시게 됐는지 또 궁금해요. 승조 씨는 저는 전작 드라마 보면서 눈빛이 너무 좋아서 되게 궁금했던 배우였고 그래서 만났더니 되게 의외로 되게 그러니까 거기도 되게 이야기가 굉장히 선이 굵은 감정선이 짙은 연기를 되게 잘 소화했는데 우리 거도 맞을까 싶어서 미팅을 한번 했는데 되게 섬세하고 약간 소녀한 게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면은 우리 드라마 톤에서 어떤 이런 로맨스와 이런 일상적인 연기 이런 것들 다 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고요. 한나 씨도 사실은 요 배역이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대표되긴 하지만 첫사랑의 아이콘도 나이가 먹고 뭐 어쨌든 늙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일상이 겹쳐 있어서 이 캐릭터를 어떤 배우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여러 배우를 만나긴 했는데 한나 씨가 제일 그 중에 가장 좋은 배우여서 제안을 드렸고 뭐 흔쾌히 댁에서 이제
작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아는 와이프를 통해서 이 네 분 모습 확인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작가님과 지성 씨 두 분께 질문 드릴 건데요. 먼저 작가님은 여기 보도자료 보니까 좀 하이퍼 리얼리즘 은행원의 세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은행원의 세계를 좀 다루실 것 같은데 혹시 은행원의 세계가 좀 그냥 작품에 흘러가는 그런 배경인지 아니면 은행원의 세계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아까 기획의도랑 함께 또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성 씨께는 좀 갓지성 그렇게 좀 연기 잘하는 배우시잖아요. 여기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다중인격이나 좀 사형수가 된 검사 이런 거 하셨었는데요. 이번 역할은 좀 밝은 드라마긴 한데 좀 예전 같은 그런 연기력을 구경할 수 있는 신이나 그런 내용이나 좀 그런 게 좀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그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작가님. 네, 저 기자님 아주 예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희 드라마는 물론 이제 이 뭐 캐릭터들의 어떤 일상적인 얘기, 그 안에 어떤 로맨스, 공감 이런 게 담겨지지만 저희가 나름 하나의 또 차별화 전략이 이제 오피스 코미디 부분이거든요. 근데 코미디라고 해서 뭐 그냥 마냥 웃긴 게 아니라 이 은행원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드라마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조사를 하고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현장도 보는데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공간인 것이 사실 은행이라는 공간이 그냥 일반적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고객으로 드나드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그 고객 업무가 끝나면은 사실은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그 보통 일반 그 셀러리맨들의 어떤 직장 생활 이런 어떤 애완 뭐 조직 안에서의 어떤 그런 힘든 점들 이런 걸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요즘 뭐 스트레스도 많은 사회인데 좀 고객들이 진짜 별별 고객들이 다 있다는 걸 얘기 듣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좀 우리 지금의 어떤 사회상을 조금 담을 수도 있고 이 셀러리맨들의 약간 애환도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조금 재밌게 풀지만 굉장히 리얼한 어떤 오피스 얘기를 담아보고 싶다라는 걸 또 하나의 차별화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포인트로 봐주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갓지성 지성 씨,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가치성이라고 불리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늘 항상 새로운 작품을 임하면서 걱정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번 작품에 또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 분명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전작 피고인에서도 제가 그 공감을 했던 건 아빠로서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다면 내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꼭 구해내서 살리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피고인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번 아는 와이프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차주역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우진 역을 맡고 있는 한지민 씨, 지민 씨가 맡은 역에 대해서도 감정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이 부부 간의 어떤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저도 지금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세상에 많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어려운 부분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은 또 사회고 그리고 또 애 키우기도 또 쉽지 않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드라마 한 편으로 다 풀어버릴 수는 없고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고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해보고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연기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민 중이고 되게 어려웠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항상 겸손하셔요. 예, 직접 저희가 우리 차주역을 낱낱이 아는 와이프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운데 편에 계시는 우리 작가님,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사이크의 이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배우들 분들께 기대작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데 원하시는 시청률 있으신지 그리고 공약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예. 저 오늘 강한나 씨 따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판타지오 측에서 오늘 계약 위반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자, 강한나 씨 먼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선 판타지오와는 지금 분쟁 중인 상황이고요. 오늘 자리는 제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저희 드라마 제작 발표회 자리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제가 추후에 다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는 와이프를 선보이는 자리니만큼 조금 더 드라마에 집중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성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누가 시청률 공약 같은 거 하자 그러면 저 진짜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심스러워서 그리고 예. 몇 프로 나올 거 같냐 그러면 저는 모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 그 대답을 일관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떨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청률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질 않고 그냥 이 드라마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만 좀 조금이라도 좀 이루어지면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한지민 씨한테 덤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첫 회식을 했어요. 좀 늦어졌었는데 네. 이렇게 뭐 우리 잘 돼서 뭐 포상휴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당연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나누다가 제가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정말 시청률은 하늘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각자의 맡은 바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현장에서 물론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웃으면서 잘 이 현장이 즐거웠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저희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그 분들만큼은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가장 크고요. 이제 진심을 다해서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저는 강한나 씨에게 떠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자, 우리 강한나 씨 받으시고요. 네, 근데 저도 선배님들과 같은 생각이어가지고 네, 시청률이라는 게 정말 잘 나오면 너무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정말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더운 여름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재밌게 이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마음 따뜻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시청률은 저도 우리 장승조 네, 씨 머리 장승조 굴러가는 소리가 선배님의 여기까지 납니다. 공약에 예. 따라서 충실하게 저도 그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그락 달달그락. 우리 장승조 씨만큼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시청률을 위해서 100일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니까. 네. 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좀 목표는 좀 잡을 수 있잖아요. 목표요? 근데 우리 장승조 씨가 아마 뭐 지성 씨도 이렇게 막 반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꿈꾸는 건데, 그죠? 장승조 씨 얘기해도 괜찮죠? 예. 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이렇게 떠넘긴 꿈꾼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우리 꿈을 꾸는 거야, 진짜. if 하는 거예요, 정말. 일단 첫 방송 시청률은 8%를 넘을 거고. 야, 그렇지. 이 정도 가져야죠. 그죠, 네. 그죠? 8%를 예. 넘고 한 두 번째 주 갔을 땐 더 재밌으니까 한 10%대에 그 정도 되줘야죠. 접어들고 예. 네, 끝날 쯤 되면은 15% 이상은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예. 꼭 그렇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공약도 뭐 나중에 추후에 잘 네. 됐을 경우에 네. 좀 뭐 SNS나 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아까 은행 얘기가 나와서 네. 저희가 항상 드는 생각인데 드라마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저 은행 들어가고 싶다. 혹은 저 은행에서 거래를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저희도 촬영하면서 그 객장 안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어떤 이런
일들 그리고 에피소드들 하면 찍으면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공감을 이렇게 많이 느끼시게 된다면 시청률은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네,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이 자리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는 와이프는 일상에 찌든 한 부부의 일탈과 또 모험, 좌충우돌 모험을 통해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소중함,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한여름밤에 덥지 않게 시원하게 유쾌하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드라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작가님. 네, 저는 드라마가 일반 그 보시는 분들한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드라마 전반에 흐르는 정서적인 따뜻함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이 여러분의 좀 팍팍한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보는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성 씨. 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의미 있는 드라마가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민 씨. 작품마다 각자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드라마는 정말 복잡하지 않게 그냥 보시는 그 순간 즐기면서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담긴 내용이 또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적인 판타지랑 만나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즐겁게 밝은 모습으로 촬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촬영 현장에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따뜻한 기운만큼 저희 드라마도 그런 느낌으로 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맡은 바 제 역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승조 씨. 네, 따뜻합니다. 그리고 유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짠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방 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과 우리 출연진 여러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네, 인사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는 와이프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